어르신 이거 드세요. 고맙습니다. 어르신, 이거 가져가세요. 난 돈이 없는데. 아, 그냥 드리는 거예요. 재료가 많이 남아서요. 분식집에 들어선 내 모습은 누가 봐도 돈 한 푼 없는 거지꼴 행색이었습니다. 쾌쾌한 냄새에 머리는 산발을 하고 찢어진 옷을 입고 있었죠. 그녀는 내가 67세 건설그룹 창업주이자 국내 3위 재벌이라는 사실도, 내가 곧 그녀의 예비 시아버지가 될 사람이라는 것도, 그리고 이 순간이 그녀의 인생을 걸고 치르는 시험이었다는 것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만약 그녀가 알았다면 다르게 행동했을까요? 드라마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무얼 하며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읽고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9달 된 아기를 업고 뛰어나온 분식집 사장은 거지꼴인 내 모습을 보고도 친절했습니다. 김밥과 어묵 국물을 포장했다며 손에 쥐어주었어요. 돈이 없다는 말에 그녀는 재료가 많이 남아서 그냥 드리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아직도 이렇게 따뜻한 사람이 있나? 내 나이 67세, 한국에서 내노라는 건설그룹을 이끄는 수장으로서 사람을 함부로 믿을 위치는 아닙니다. 내가 왜 분식집에 왔는지 궁금하시죠? 일주일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미혼모, 이런 미친놈. 저는 아들에게 처음으로 욕이 튀어나왔습니다. 아버지, 제발 허락해 주세요. 32 아들이 제 앞에서 던진 그 한마디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저는 평생 냉철하고 원칙적으로 살아왔죠. 그런 제게 아들의 결혼 상대가 26살 미혼모라니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어느 부모가 이 결혼을 반대 안 할 수 있을까요? 안 돼. 우리 집안에 그런 여자는 절대 들릴 수 없어.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죽은 아내가 생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당신은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요. 결국 저는 직접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건설그룹 창업주 신분으로는 그 여자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거지 행색으로 골목 안 작은 분식집 앞에 서 있습니다. 문을 열자 참기름 냄새와 함께 따뜻한 김이 얼굴을 감쌌습니다. 가게는 정말 작았어요. 낡은 테이블 2개, 삐걱거리는 의자 4개가 전부였습니다. 벽에는 색이 바랜 메뉴판이 붙어 있었고, 오픈형 주방 앞에는 김밥 재료들이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26살의 어린 여자가 등에 아기를 업은 채 김밥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할인이는 거지꼴의 저를 보고도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비웃었어요. 누가 거지한테 저렇게 웃어주나? 김밥 하나 주게. 제 목소리를 일부러 거칠게 만들었습니다. 할인이가 주방으로 가려는데 등에 업힌 아기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잠깐만요, 어르신. 아기가 배고픈가 봐요. 할인이는 아기를 바운서에 눕히고 분유통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 어설펐어요. 분유 스푼을 들고 한참을 망설이더니 분유통 뒷면을 계속 확인했습니다. 물 온도를 재느라 손가락을 젖병에 대보고 다시 뜨거운 물을 조금 식히고 몇 스푼을 넣어야 할지 모르는 듯 또 뒷면을 보고 젖병을 흔들 때도 손이 떨렸죠. 분유가루가 잘 안 섞였는지 계속 흔들고 또 흔들었습니다.
역시 철없는 애가 애를 낳았구나. 저는 속으로 혀를 찼습니다. 저렇게 어설프게 키우면서 무슨 엄마 노릇을 한다는 건지. 하지만 이상했어요. 분유를 타는 내내 할인이의 표정은 너무나 진지했습니다. 눈썹을 찌푸리고 입술을 깨물며 정말 신중하게 한 스푼 한 스푼을 재고 있었어요. 실수하면 안 된다는 듯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눈 밑에 짙은 다크서클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밤낮으로 아기를 돌본 흔적이었죠. 겨우 분유를 다 탄 할인이는 아기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기가 젖병을 물자 그제야 할인이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어요. 죄송해요, 어르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할인이는 김밥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김 위에 밥을 펴고 단무지를 올리고 시금치를 얹고 능숙하게 김밥을 말았어요. 그러다가 아기가 우유병을 놓치면 뛰어가서 입에 물려주고 그 모습이 참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아니, 안쓰러워 보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대단해 보이기도 했어요. 잠깐, 제가 왜 저런 여자를 안쓰럽게 봐야 하죠?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건 또 뭡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기 아빠는 어디 가고 혼자 이렇게 고생하는 겁니까? 책임감 없는 남자 만나서 아이까지 낳고 결국 혼자 감당하게 된 거잖아요. 김밥이 완성되자 할인이는 정갈하게 접시에 담아 제 앞에 놓았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오늘 재료가 신선해요. 맛은 솔직히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너무 맛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어요. 할인이는 아기를 등에 업고 주방을 정리했습니다. 그때 할인이가 제 쪽을 힐끗 보더니 말했어요. 어르신, 혹시 더 드실래요? 오늘 재료가 좀 남아서요. 됐네. 그럼 이건 가져가세요. 할인이는 김밥 2줄과 어묵 국물을 더 싸서 봉투에 담았습니다. 춥잖아요. 저녁에 따뜻한 국물이랑 드세요. 나 그럴 돈 없어. 이건 그냥 드리는 거예요. 돈도 안 받고 김밥을 더 준다고요? 이건 무슨 수작이죠? 왜 공짜로 주는 건가? 제 날카로운 질문에 할인이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냥요. 어르신이 제가 만든 김밥을 맛있게 드셔서요. 저희 부모님도 맛있는 음식은 많은 사람들과 나누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부모님 얘기를 하는 할인이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무슨 사연이 있는 모양이에요. 하지만 저는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김밥값을 내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조심히 가세요, 어르신. 가게 문을 나서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할인이는 다시 아기를 안아 올리며 조용히 노래를 불렀어요. 우리 아기 잘도 잔다. 이모 품에 잘도 잔다. 그 모습이 왠지 제 가슴 한쪽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죽은 아내가 우리 아들을 안고 자장가를 불러주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감상에 빠지면 안 돼. 저 여자는 26살의 미혼모입니다. 분유도 제대로 못하는 철없는 애예요. 우리 아들한테는 절대 어울리지 않는 여자라고요. 골목을 빠져나오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번 보는 것으로는 부족해요. 더 지켜봐야 합니다. 내일도 모레도 저는 이 분식집에 올 겁니다. 일주일 동안 매일 와서 지켜볼 거예요. 그래야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저 여자가 정말 돈을 노리는 건지 아니면 진짜 우리 아들을 사랑하는 건지. 저는 주머니 속 명함을 만졌습니다. 건설그룹 창업주라는 제 정체를
밝힐 날이 올까요? 아마 안 올 겁니다. 저 여자의 정체가 드러나면 그녀가 돈을 노리는 여자라는 게 확실해지면 저는 아들을 데리고 이 골목을 다시는 찾지 않을 테니까요. 그런데 왜일까요? 자꾸 그 모습이 떠오릅니다. 서툴게 분유를 타던 떨리는 손, 공짜로 김밥을 싸주며 지었던 따뜻한 미소, 아기를 안고 자장가를 부르던 조용한 목소리, 그리고 눈 밑에 짙은 다크서클. 저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내일 다시 와서 냉정하게 판단하면 됩니다.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돼요. 하지만 이상했어요. 제 가슴속 어딘가에서 작은 의문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혹시 제가 뭔가 잘못 본 건 아닐까요? 저 어린 여자에게 정말 다른 사연이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저는 다시 한번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제 발걸음은 왠지 무거웠고 손에 든 김밥 봉투는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저 어린애가 미운 모래. 요즘 젊은 것들은 정말 사흘째 되는 날 시장 골목에서 들은 상인들의 수군거림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이틀 동안 있었던 일부터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첫째 날 저는 다시 그 분식집을 찾았습니다. 똑같은 거지 행색으로요. 어르신, 어제 그 어르신 맞으시죠? 또 오셨네요. 또 오셨네요. 라니 마치 단골 손님을 반기는 것처럼 말하는군요. 계산된 친절이겠지. 거지한테도 친절하면 착한 사람으로 보이니까. 김밥을 먹고 나오는데 할인이가 또 봉투를 내밀었어요. 어르신, 이것도 가져가세요. 오늘도 재료가 남았거든요. 재료가 남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분명히 다른 속셈이 있을 겁니다. 둘째 날도 같은 시간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김밥을 먹고 있는데 한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아니, 아기를 데리고 장사를 해? 위생이 걱정되네. 할인이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기를 맡길 데가 없어서요. 에이, 됐어. 다른 데 가야겠네. 손님이 나간 후 할인이는 한동안 고개를 숙인 채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어요. 당연한 일 아닌가. 미혼모가 아기를 데리고 장사하면 저런 소리 듣지. 그리고 셋째 날이 왔습니다. 오늘은 이른 아침부터 골목 어귀에서 할인이를 지켜보기로 했어요. 진짜 모습을 보려면 그녀가 모르게 관찰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새벽 5시 할인이가 아기를 업고 나왔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아기를 꼭 감싸 안고 손에는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어요. 저는 멀찍이 뒤를 따라갔습니다. 시장 골목에 도착한 할인이는 채소 가게로 갔습니다. 새벽인데도 상인들은 벌써 가게를 열고 있었어요. 아주머니, 시금치 한 단 주세요. 채소 가게 아주머니는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할인이가 돈을 내려는데 아주머니가 손을 내저었어요. 에이, 됐어. 그냥 가져가. 안 돼요, 아주머니. 꼭 받으셔야죠. 할인이는 꼭 돈을 건넸습니다. 아주머니가 조용히 말했어요. 할인아, 힘들지? 언니 생각 많이 나지? 괜찮아요, 아주머니. 할인이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저는 골목 모퉁이에 숨어서 지켜봤어요. 할인이가 생선 가게를 지나갈 때였습니다. 상인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어린애가 미혼모래. 요즘 젊은 것들은 정말 쉿, 작게 말해. 들리겠어. 에이 뭐.
사실인데 26살에 애를 낳다니.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동네에서 다 아는 일이군. 저 여자는 우리 집안에 절대 어울리지 않아. 다음 순간 들린 말에 저는 잠시 멈칫했어요. 그래도 기특하긴 해. 혼자서 애 키우면서 가게까지 하잖아. 맞아. 착하기도 하고 어제도 우리 가게에 김밥 갖다 줬어.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김밥을 갖다 줬다고요? 제게 공짜로 준 것도 모자라서요? 할인이가 장을 보는 동안 장바구니는 점점 무거워 보였습니다. 아기를 업고 무거운 짐까지 들고 있으니 걸음걸이가 휘청거렸어요. 그때 떡집 아주머니가 나타났습니다. 할인아, 내가 들어줄게. 괜찮아요, 아주머니. 제가 할 수 있어요. 에이, 됐어. 이것 좀 봐라. 아기 업고 이런 무거운 것까지. 떡집 아주머니는 할인이 장바구니를 빼앗다시피 들었습니다. 둘은 함께 골목을 걸어 나왔어요. 저는 더 멀리 떨어져서 따라갔습니다. 할인아, 그 남자는 어떻게 됐어? 결혼하고 싶다며? 떡집 아주머니의 질문에 할인이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아직 잘 모르겠어요. 왜? 그 남자가 마음 바뀐 거야? 아니에요. 그분은 정말 좋은 분이에요. 근데 제가 자격이 있나 싶어서요. 무슨 소리야? 넌 충분히 자격 있어. 이 아기를 혼자 키우면서 가게까지 하잖아. 아주머니, 제가 이런 처지인데 어떻게? 할인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떡집 아주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에휴, 우리 할인이. 언니도 저 세상에서 걱정하겠다. 언니라는 말에 저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무슨 얘기지? 언니가 누구지? 하지만 두 사람은 곧 분식집에 도착했고 더 이상 대화를 들을 수 없었어요. 저는 골목 어귀에 서서 생각했습니다. 결혼하고 싶은 남자? 우리 아들을 말하는 건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이상했어요. 만약 정말 우리 집안의 돈을 노린다면 왜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겁니까? 왜 자신을 낮추는 겁니까?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연기일 거야. 동네 사람들한테 불쌍하게 보이려고 하는 거겠지. 점심시간이 되어 저는 다시 분식집으로 갔습니다. 할인이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어르신, 오늘은 안 오시는 줄 알았어요. 할인이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김밥을 만드는 솜씨는 여전히 정갈했어요. 김밥을 먹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새벽부터 시장 가서 재료 사오고 혼자 김밥 만들고 아기 돌보고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돈 때문일까? 아니면 정말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김밥값을 내고 일어서려는데 할인이가 또 봉투를 내밀려고 했어요.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됐네. 오늘은 받지 않겠네. 어르신, 그래도 자네도 먹어야 할 거 아닌가. 그 말이 왜 나왔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할인이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짓더니 조용히 웃었어요. 감사합니다, 어르신. 가게를 나서며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이틀 동안은 확신에 차 있었어요. 저 여자는 계산적이고 우리 집안의 돈을 노린다고요. 하지만 오늘 본 것들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에 가는 모습, 무거운 짐을 들고 휘청거리는 모습,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목소리. 저는 호텔로 돌아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조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회장님, 아직 확실한 건
없습니다. 하지만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 더 빨리 알아봐. 일주일 안에 결과를 내. 특히 그 여자의 가족 관계를 알아봐. 가족 관계요? 그래. 언니가 있는지, 부모님은 어떻게 됐는지 다 알아내.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일주일, 나흘이 남았습니다. 나흘 안에 모든 진실을 알아내야 해요. 확신은 점점 흔들리고 의문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저는 또다시 분식집 문을 열었어요. 벌써 나흘째 같은 시간, 같은 행색으로 이 작은 가게를 찾고 있습니다. 할인이는 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르신, 요즘 자주 오시네요. 이제 단골이세요. 단골이라니. 거지를 단골이라고 부르는 가게 주인이 어디 있나? 뭔가 속셈이 있는 거겠지. 김밥 하나 주게. 네, 그런데 어르신, 오늘은 날씨가 정말 춥죠? 어묵 국물이랑 같이 드릴게요. 할인이는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어묵 국물을 작은 컵에 담았습니다. 손수 끓인 것 같았어요. 어묵과 무가 통통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오늘 재료가 좀 남았어요. 김밥 하나 더 싸드릴게요. 또 공짜로 준다는 겁니까? 아니야, 연기야. 분명히 연기일 거야. 김밥과 어묵 국물을 받아들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국물 한 모금이 정말 따뜻했어요. 추운 겨울 날씨에 온몸이 녹는 것 같았습니다. 어묵도 부드럽고 맛있었어요. 김밥도 오늘따라 더 정성스럽게 만든 것 같았습니다. 김밥을 먹고 있는데 문 앞에 폐지 가득한 손수레를 끌고 온 할머니가 주저앉으셨어요. 허리 굽은 할머니였습니다. 할인이가 급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할머니, 왜 밖에 앉아 계세요? 안 들어오시고. 아이고, 괜찮아. 나 잠깐 쉬다 갈게. 추운데 안으로 들어오세요. 어서요. 할인이는 할머니를 부축해서 가게 안으로 모셨습니다. 나는 돈도 없는데. 할머니, 제가 김밥이랑 국물 드릴게요. 오늘 재료가 너무 많이 남아서요. 안 그러면 버려야 해요. 할인이는 김밥과 어묵 국물을 할머니 앞에 놓았습니다. 고마워, 애기 엄마. 맛있으면 다음에도 드시러 오세요. 할머니가 김밥을 다 먹자 할인이는 또 하나를 싸서 건넸어요. 이것도 가져가세요. 저녁에 드세요.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가게를 나갔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 여자는 나한테만 친절한 게 아니었구나. 정말 누구에게나 저렇게 하는 거야? 그럼 이건 계산이 아니라 진짜 본성이란 말인가? 할인이는 아기를 바운서에 눕히고 주방을 정리했습니다. 오늘도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어요. 하지만 가끔 아기를 보며 미소 짓는 모습에서 행복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김밥을 천천히 먹으며 할인이를 관찰했어요. 주방을 닦는 모습, 재료를 정리하는 모습, 아기 기저귀를 확인하는 모습, 모든 게 서툴면서도 열심이었습니다. 김밥값을 내고 일어서려는데 할인이가 봉투 2개를 내밀었어요. 어르신, 이것도 가져가세요. 왜 자꾸 일어나? 그냥요. 음식을 버리면 죄 받잖아요. 거지한테 이렇게까지 잘해줄 이유가 뭡니까? 저는 할인이의 얼굴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녀는 정말 진심 어린 표정이었어요. 혹시 우리 아들한테 잘 보이려고 착한 사람으로 소문나려는 건가? 하지만 마음 한편이 불편했습니다. 따뜻한 어묵 국물의 온기가 손에 남아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온기가 제 마음까지
조금씩 녹이는 것 같았어요. 다섯째 날, 저는 오전 10시쯤 분식집에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할인이가 아기를 업고 분식집 문 앞에 돌사진 촬영, 전단지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일찍 오셨네요. 할인이는 전단지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예쁘게 차려입은 아기들의 돌사진, 알록달록한 한복을 입고 웃고 있는 아기들, 돌잡이 상 앞에서 행복해하는 모습들, 하단에는 가격표가 적혀 있었어요. 기본 패키지 40만원, 프리미엄 패키지 80만원. 할인이는 가격표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손가락으로 숫자를 따라가며 계산하는 것 같았어요. 입술을 깨물더니 작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것도 못해주네. 그 혼잣말이 제 귀에 들렸습니다. 할인이는 등에 업힌 아기를 보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기는 아무것도 모른 채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어요. 어느 부모가 아이의 돌사진을 찍어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할인이에게는 그마저도 사치인 거죠. 저 아기의 돌이 얼마 안 남았구나. 그런데 돌사진도 못 찍어주는 거야. 할인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단지를 조심스럽게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구겨서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하지만 저는 봤습니다. 그녀가 전단지를 구길 때 손이 떨리는 걸, 눈가가 붉어지는 걸. 김밥 하나 주게. 네, 금방 만들어 드릴게요. 할인이는 눈물을 훔치고 주방으로 갔습니다. 아기를 업고 김밥을 만드는 뒷모습이 왠지 더 작아 보였어요.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김밥을 만들면서 할인이는 아기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미안해, 우리 소율이. 이모가 돈을 더 많이 벌어야 하는데 예쁜 옷 입혀서 사진 찍어주고 싶은데 이모라는 말에 저는 또 가슴이 아팠습니다. 엄마가 아니라 이모라고 불렀어요. 저 어린 나이에 혼자 조카를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까요? 왜 내가 저 여자를 동정하고 있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냉정하게 판단해야 해요. 김밥이 완성되자 할인이는 제 앞에 놓았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저는 김밥을 먹으며 할인이를 관찰했습니다. 할인이는 쓰레기통에 버린 전단지를 힐끗힐끗 쳐다봤어요. 아기를 보다가도 한숨을 쉬었습니다. 무언가 깊은 고민에 빠진 것 같았어요. 김밥을 다 먹고 일어서려는데 할인이가 또 봉투를 내밀었어요. 어르신, 오늘도 이거 가져가세요. 자네 장사 안 되는 거 아닌가? 왜 자꾸 공짜로 주나? 제 질문에 할인이가 잠시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괜찮아요. 손님이 별로 없어서 재료가 남아요. 어르신이 드시는 게 나아요. 자네도 먹어야 할 거 아닌가. 그리고 저 아기도 걱정 마세요. 우리는 괜찮아요. 괜찮다는 말이 너무 허무하게 들렸습니다. 눈 밑에 짙은 다크서클, 핏기 없는 창백한 얼굴, 가늘고 야윈 손목. 어느 하나 괜찮아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봉투를 받아들고 가게를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하지만 손에 든 김밥 봉투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골목을 걸어 나오며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이틀 전만 해도 확신했습니다. 저 여자는 계산적이고 우리 집안의 돈을 노린다고요. 하지만 지금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돌사진도 못 찍어주는 형편인데 거지한테 매일 김밥을
공짜로 주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 밥도 제대로 못 먹으면서 남을 챙기는 이유가 뭡니까? 정말 착한 건가요? 아니면 더 큰 걸 노리는 연기인가요? 저는 호텔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에 든 김밥 봉투를 내려다봤어요. 싸늘하게 식어가는 김밥. 하지만 제 가슴 속에는 이상한 따뜻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조사 결과는 나왔나? 회장님, 아직입니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서두르게. 그리고 그 여자의 경제 상황도 알아봐. 빚은 없는지, 통장 잔고는 어떤지, 월세는 제때 내고 있는지도. 알겠습니다, 회장님. 최대한 빨리 알아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틀이 남았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벌써 닷새나 흘렀어요. 이건 진심인가 계산인가? 저 친절은 정말 순수한 마음인가 아니면 더 큰 것을 노리는 연기인가? 제 머릿속에는 할인이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전단지를 보며 한숨 쉬던 모습, 아기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던 모습, 그럼에도 제게 김밥을 건네던 따뜻한 손. 저는 소파에 깊이 몸을 기댔습니다. 이틀 안에 저는 결정해야 합니다. 이 여자가 정말 우리 아들과 결혼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제 처음 판단이 맞았던 건지. 회장님, 그 아기의 출생신고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비서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떨렸습니다. 6째 날 아침 호텔방에서 받은 이 전화 한 통이 제 의심을 더 키워놓았어요. 그런데 뭔가 빨리 말해. 호적상 어머니 이름이 강아린이 맞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라니 공란입니다. 역시 미혼모가 맞았구나.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비서의 다음 말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회장님, 이상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강아린 씨의 언니가 5개월 전에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형부도 함께 사망했고요. 5개월 전이요? 저는 계산을 해봤습니다. 지금 그 아기는 돌이 안 되어 보였어요. 그럼 언니가 죽었을 때 아기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더 조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회장님, 제 생각에는 계속 말해. 그 아기가 혹시 할인 씨 친자식이 아니라 언니의 아기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100일, 그 어린 아기를 남겨두고 언니 부부가 동시에 세상을 떠났다는 겁니까? 그게 무슨 말인가?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군요. 언니의 아기를 키우고 있는 거라면 그럼 할인이는 미혼모가 아니라 조카를 키우고 있는 건가요? 확실하게 알아봐. 그 아기가 정말 누구의 자식인지. 알겠습니다, 회장님. 병원 기록이나 주변 사람들 증언을 더 모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할인이의 과거도 더 조사해. 언니 사망 전후로 어떻게 살았는지, 아기를 언제부터 키웠는지. 네, 회장님. 오늘 안에 최대한 알아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소파에 깊이 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만약 정말 그 아기가 조카라면 할인이는 왜 숨기는 걸까요? 왜 자기 아기인 척하는 걸까요? 아니면 제가 착각하는 건가요? 정말 미혼모가 맞는데 우연히 언니가 죽은 시기와 겹치는 것뿐인가요? 저는 거지 행색을 갖추고 다시 분식집으로 향했습니다. 6째 날입니다. 벌써 일주일 중 엿새를 이 작은 가게에서 보낸 셈이에요. 오전 11시쯤 분식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할인이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 사장님. 알겠습니다. 다음 달 월세는 꼭 제때 내겠습니다. 사정이 좀 어려워서. 네, 며칠만 기다려주세요. 월세가 밀렸나 봅니다. 할인이는 전화를 끊고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저를 보자 급히 표정을 바꿔 웃었습니다. 어르신, 어서 오세요. 김밥 하나 주게. 네, 금방 만들어 드릴게요. 할인이는 주방으로 갔습니다. 오늘따라 움직임이 느려 보였어요. 피곤한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아기는 바운서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었고요. 저는 할인이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김밥을 만드는 손놀림이 평소보다 둔했어요. 가끔 한숨을 쉬고 아기를 보며 미안한 듯 쳐다보고 월세 걱정 때문인가 봅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할인이가 아기를 보는 눈빛이 보통 엄마가 아기를 보는 눈빛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았습니다. 뭐랄까요, 더 조심스럽고 미안해하는 느낌이었어요. 김밥이 완성되자 할인이는 제 앞에 놓았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고맙네. 저는 김밥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5달 전에 언니가 죽었다고요. 그때 아기는 100일이었고 할인이는 그 충격 속에서 어떻게 지냈을까요? 부모님도 안 계신다고 했으니 정말 혼자 남겨진 거잖아요. 그리고 그 어린 아기를 떠맡았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잠깐, 내가 왜 동정하고 있지? 아직 확실한 것도 없는데, 김밥을 먹고 있는데, 할인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어르신, 혹시 내일도 오실 거예요? 왜 그런가? 아, 그게 내일은 제가 일찍 문을 닫아야 해서요. 아기 병원에 가야 하거든요. 아기가 아픈가? 아니에요. 정기 검진이에요. 예방접종도 맞아야 하고 벌써 9개월이 됐거든요. 9개월. 할인이는 아기를 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표정이 참 애틋해 보였어요. 마치 자기 아기가 아니라서 더 소중하게 대하는 것처럼. 아니야, 내가 너무 의심이 많은 거야. 진짜 엄마일 수도 있잖아. 벌써 그렇게 컸나? 네, 정말 빨라요. 엊그제 100일 지났는데 벌써. 할인이가 말을 멈췄습니다. 표정이 순간 굳어지더니 눈가가 붉어졌어요.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요? 괜찮은가? 네, 괜찮아요. 그냥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서요. 할인이는 눈물을 훔치고 다시 주방으로 갔습니다. 100일이라는 말에 왜 저렇게 슬퍼하는 걸까요? 혹시 언니가 죽은 날을 떠올린 건 아닐까요? 아기가 100일 때 언니가 죽었다고 했으니까요. 김밥값을 내고 일어서려는데 할인이가 또 봉투를 내밀었어요. 어르신, 오늘도 이거 가져가세요. 자네 월세도 밀렸다며 왜 자꾸 공짜로 주나? 제 말에 할인이가 잠시 당황했습니다. 전화 통화를 들었다는 걸 깨달은 거죠. 괜찮아요. 이건 버릴 거니까요. 거짓말 말게. 장사가 안 되는 게 아닌가? 아니에요, 어르신. 저는 정말 괜찮아요.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돼요. 할인이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절박함이 보였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은 더 짙어졌고 뺨은 더 움푹 들어가 보였습니다. 자네 혹시 제가 뭔가 물어보려는데 아기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할인이는 급히 아기를 안아 올렸어요. 쉿, 괜찮아. 괜찮아. 아기를 달래는 할인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피곤한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아기에게는 최대한 부드럽게 말하려고 애쓰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봉투를 받아들고 가게를 나왔습니다. 골목을 걸어 나오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만약 정말 그 아기가 조카라면 할인이는 왜 숨기는 걸까요? 우리 아들한테도 숨기는 건가요? 아니면 아들은 알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만약 조카를 키우는 거라면 이건 거짓말이 아닐까요? 미혼모인 척 속이는 거잖아요. 하지만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만약 정말 조카를 키우는 거라면 그건 대단한 일 아닐까요? 26살의 어린 나이에 홀로 남겨진 조카를 떠맡아서 키운다면요. 저는 호텔로 돌아와 비서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더 빨리 알아봐. 그 아기가 누구의 자식인지 확실하게. 알겠습니다, 회장님. 내일 아침까지 결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할인이가 월세를 밀렸는지도 알아봐. 경제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 네, 회장님.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며칠 후 비서에게서 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회장님, 중요한 정보를 확보했습니다. 비서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뭔가 중대한 사실을 발견했다는 느낌이 확 전해졌습니다. 말해보게. 확인 결과 그 아기는 할인 씨의 친자식이 아닙니다. 친모는 할인 씨의 언니 강하영입니다. 5개월 전 교통사고로 부부가 모두 사망했고 당시 아기는 100일이었습니다. 그럼 할인이는 사고 직후 법적 보호자로 등록했습니다. 혼자 조카를 키우고 있는 겁니다. 저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미혼모가 아니었어요. 26살 어린 나이에 100일 된 조카를 떠맡아 키우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얼마나 큰 오해를 했습니까?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더 조사할까요? 됐네. 이제 충분해.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을까요? 아니, 부끄러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느꼈던 모든 감정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김밥을 먹으면서 느꼈던 따뜻함, 아기를 보며 들었던 연민, 그 서툰 손길에서 느꼈던 진정성 같은 것들이요. 제가 모두 오해했습니다. 할인이는 미혼모가 아니라 희생하는 젊은 이모였어요. 저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다음 날 아침 10시 저는 분식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거지 행색이 아니었어요. 깔끔한 양복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었습니다. 구두도 반들반들 닦았어요. 일주일 만에 본래 모습으로 돌아온 겁니다.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할인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저를 알아보지 못한 겁니다. 일주일 동안 거지 할아버지로 알았던 사람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으니까요. 나야 아가씨, 오신 적이 있으셨나요? 제가 잘 못 알아보나 봐요. 죄송해요. 저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놀랐겠네. 제대로 인사하지 못했어. 매일 오던 거지 할아버지네. 할인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이 커진 채 저를 바라봤어요. 내가 윤민재의 아버지요. 그 한마디에 가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할인이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민재 오빠 아버지? 그래, 윤태성이라고 하오. 저는 명함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건네지 않았어요. 그럴 자격이 없었으니까요. 할인이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의자를 붙잡고 간신히
서 있었어요. 그럼 민재 오빠가 내 아들이 맞소. 민재 오빠가 그렇게 힘들어했는데 제가 도와드려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할인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할인이는 아들이 가난하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더욱 친절하게 대했던 거예요. 앉으시오. 할 말이 있어. 아니에요. 전 괜찮아요. 할인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제발 앉아주시오. 저는 간청했습니다. 할인이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어요. 고개를 숙인 채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거짓말을 했소. 거지 행색으로 자네를 지켜봤어. 왜요? 자네가 우리 아들과 결혼하기에 적합한 사람인지 알고 싶었소. 할인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어요. 저를 시험한 거예요? 그렇소. 일주일 동안 매일 오셔서 저를. 할인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배신감이 묻어났어요.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바로 그때 분식집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제 아들 민재였습니다. 할인아, 어제 전화했는데 안 받아서. 민재는 저를 보고 말을 멈췄어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버지, 왜 여기? 민재야. 저는 아들을 불렀습니다. 민재는 저와 할인이를 번갈아 봤어요. 상황을 파악하려는 듯 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가 왜 여기 계세요? 할인이가 민재를 봤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오빠도 알고 있었어요? 뭘? 오빠 아버지가 저를 시험했다는 거요. 민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버지, 설마. 그래. 일주일 동안 지켜봤다. 제 말에 민재는 할 말을 잃었어요. 할인이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몸이 휘청거렸지만 벽을 짚고 버텼어요. 오빠, 그럼 오빠는요? 오빠도 저한테 거짓말한 거예요? 할인아, 잠깐 들어봐. 오빠가 평범한 회사원이라고 했잖아요. 힘들게 산다고 했잖아요. 할인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숙였어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할인아, 미안해. 나도 말하고 싶었어. 근데 뭐예요? 저를 믿을 수 없었어요?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할인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오빠를 진심으로 좋아했어요. 오빠가 힘들까봐 걱정했고 제가 조금이라도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다 거짓말이었네요. 할인아, 제발. 민재가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하지만 할인이는 뒤로 물러섰어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내 잘못이요. 아들은 자네를 진심으로 사랑했어. 단지 내가 반대했을 뿐이요. 할인이는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를 시험한 거예요? 제가 돈을 노리는지 신분 상승을 원하는지 보려고요? 맞소. 그렇게 생각했소.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제가 합격했나요? 할인이의 목소리에 비웃음이 섞였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67평생 누구 앞에도 무릎 꿇어본 적 없었어요. 하지만 이 어린 여자 앞에서는 그래야 했습니다. 내가 잘못 봤소. 용서해 주시오. 할인이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민재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 자네는 내가 평생 만난 사람 중 가장 훌륭한 사람이요. 돈보다 원칙을 선택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려 했소.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너무 오만했소.
돈으로 모든 걸 재단하려 했소. 하지만 자네를 보며 깨달았소. 진짜 부자는 마음이 부유한 사람이라는 걸. 할인이는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눈물만 흘렀어요. 제발 우리 아들을 받아주시오. 그리고 나도 용서해 주시오. 침묵이 흘렀습니다. 가게 안은 조용했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들렸습니다. 할인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어나세요. 용서받기 전에는 못 일어나겠소. 일어나시라고요. 할인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무릎이 아팠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할인이는 아기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기를 꼭 끌어안았어요. 저는요. 그래서 더 자격이 없어요. 무슨 말이요? 오빠 아버지가 건설그룹 창업주시라면 저는 더더욱 오빠 옆에 설 수 없어요. 할인아, 그게 무슨... 민재가 말했지만 할인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26살에 조카를 키우는 사람이에요. 가게 하나 겨우 꾸려가는 처지고요. 재벌 며느리가 될 자격이 없어요. 자격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아. 오빠한테는 안 중요할지 몰라도 세상 사람들한테는 중요해요. 저 때문에 오빠가 손가락질 받게 할 수 없어요. 할인이는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나가주세요. 두 분 다. 할인아. 민재가 간절히 불렀습니다. 가주세요. 제발. 할인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곧 울음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들을 봤습니다. 민재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가자, 민재야. 아버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 저는 아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안에서 할인이가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밖에 선 채로 한참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민재는 벽에 기대서서 눈물을 흘렸어요. 아버지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처음부터 반대하지 않았다면 미안하다, 민재야.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모든 걸 망쳤어요. 제 오만과 편견이 사랑하는 두 사람을 갈라놓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분식집 문이 조금 열렸어요. 아기가 바운서에 앉아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작은 손을 흔들었어요. 저는 다가가서 무릎을 굽혔습니다. 아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어요. 할아버지, 할인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뒤에서 울고 있었어요. 시간을 주세요. 조금만요. 얼마든지 기다리겠소. 저는 아기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기는 웃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모른 채 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저에게는 희망처럼 느껴졌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저는 아들과 함께 분식집 문을 열었습니다. 아침 10시였어요. 할인이는 주방에서 김밥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보더니 손을 멈췄어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또 오셨네요. 일 좀 도와줄까 해서 왔소. 저는 앞치마를 가리켰습니다. 민재도 앞치마를 들고 있었어요. 필요 없어요. 혼자 할 수 있어요. 알고 있소. 하지만 우리가 하고 싶소. 할인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맘대로 하세요. 저는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김밥 재료들이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되나? 제가 김을 집어들었습니다. 김 위에 밥을 펴고 재료를 올리고 말면 돼요. 할인이가 짧게 설명했어요. 하지만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김 위에 밥을 펴기 시작했어요.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밥이 김 밖으로 삐져나왔어요.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아니요.
너무 많이 펴셨어요. 할인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가와서 밥을 다시 정리했어요. 이 정도면 돼요. 고맙소. 저는 단무지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올려서 김밥이 울퉁불퉁했어요. 민재는 옆에서 김밥을 마는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손이 서툴러서 김밥이 풀어졌어요. 아, 이거 왜 이렇게 어려워? 천천히 하세요. 할인이가 민재에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누그러졌어요. 우리는 점심시간까지 김밥을 만들었습니다. 결과물은 형편없었어요. 길이도 제각각이고 모양도 울퉁불퉁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왔고 그 다음 날도 왔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조금씩 아졌습니다. 김밥이 제법 모양을 갖추기 시작했어요. 할인이도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가끔 웃기도 했어요. 회장님, 단무지는 그렇게 많이 안 넣어요. 이게 맛있어 보여서 손님들이 단무지만 먹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할인이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니 제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어느 날 건물주 오창배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월세 얘기 좀 하려고요. 할인이의 얼굴이 굳었어요. 저는 앞으로 나섰습니다. 월세는 제가 처리하겠소. 당신은 누구시죠? 관계자요. 할인이를 대신해서 월세 문제를 해결하겠소. 무슨 권한으로요? 저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건물주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윤태성 회장? 그렇소. 이 건물을 매입하고 싶소. 가격을 말해보시오. 네. 건물 전체를요? 그렇소. 그리고 할인이에게는 평생 월세 받지 않을 생각이요. 건물주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일주일 후 계약이 완료됐어요. 할인이는 그 사실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왜 이러세요? 이럴 필요 없어요. 필요한 일이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거요. 전 이런 걸 바라지 않았어요. 알고 있소. 하지만 내 마음이요. 받아주시오. 할인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어요. 어느 날 저녁 가게 문을 닫을 시간이었습니다. 아기가 바운서에서 울기 시작했어요. 잠깐만, 우리 소율이. 할인이가 다가가려는데 제가 먼저 다가갔습니다. 내가 안아봐도 되겠나? 네. 저는 조심스럽게 아기를 안아 올렸어요. 오랜만에 안아보는 아기였습니다. 작고 따뜻했어요. 제 품에 쏙 들어왔습니다. 아기는 울음을 멈췄어요. 저를 보며 방긋 웃었습니다. 참 예쁘구나.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아이를 손주처럼 키우고 싶소. 할인이가 저를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어요. 정말이세요? 그렇소. 진심이요. 회장님. 할인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아기를 안은 채 서 있었어요. 민재도 다가왔습니다. 우리 셋은 한참을 서 있었어요. 며칠 후 저는 할인이와 민재를 불렀습니다. 결혼 얘기를 하고 싶소. 두 사람이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가자. 무슨 말씀이세요? 할인 양이 마음의 준비가 필요할 것 같소. 그리고 이 아기도 중요하고. 저는 아기를 봤습니다. 이 아기의 첫 돌을 함께 치르지. 그게 먼저요. 할인이의 눈이 커졌어요. 돌잔치요? 할인이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어요. 정말 그래도 되나요? 당연하지. 우리 손주 첫 돌인데. 저는 웃었습니다. 진심으로요. 민재가 할인의 손을 잡았어요. 할인아, 고마워. 기다려줘서. 오빠, 나도 천천히 갈게.
내 속도에 맞춰서 할인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아기의 돌잔치 날이 왔습니다. 분식집을 예쁘게 꾸몄어요. 알록달록한 풍선과 꽃들로 가득했습니다. 초대받은 사람들은 많지 않았어요. 떡집 아주머니, 시장 상인들, 그리고 우리 가족이었습니다. 아기는 예쁜 한복을 입었어요. 복숭아처럼 귀여웠습니다. 돌잡이 상 앞에 앉은 아기가 실을 잡았어요. 장수하겠네.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아라. 떡집 아주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인이는 아기를 안고 행복하게 웃었어요. 민재도 옆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67평생 많은 것을 이뤘다고 생각했습니다. 큰 회사를 만들고 많은 돈을 벌고 높은 지위에 올랐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걸 몰랐어요.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타인의 아픔을 이해하는 사람, 그게 진짜 부자였습니다. 저는 할인이에게 배웠어요. 이 26살 어린 여자에게서요. 돈보다 소중한 것, 지위보다 중요한 것, 명예보다 가치 있는 것을 배웠습니다. 돌잔치가 끝나갈 무렵 저는 할인이를 따로 불렀습니다. 고맙소. 왜요? 나를 변하게 해줘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려줘서. 제가 뭘? 자네는 내 인생의 스승이요. 나이는 어리지만 마음은 나보다 훨씬 어른이었어. 할인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냥 제 앞가림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아니요. 자네는 대단한 사람이요. 이 아기를 위해 모든 걸 희생했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자신을 낮췄소.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오. 저는 할인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되어주시오. 그리고 이 아기의 엄마가 되어주시오. 할인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아직은. 알고 있소. 천천히. 우리 평생 함께할 거 아니오. 저는 웃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분식집 창문으로 석양빛이 들어왔습니다. 금빛으로 물든 가게 안에서 우리는 함께 웃었어요. 아기도 할인이도 민재도 그리고 저도요. 이게 행복이구나. 이게 진짜 부자로 사는 거구나.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거지 행색으로 분식집에 왔던 그때 저는 진짜 거지였어요. 마음이 가난한 거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이제 저는 진짜 부자가 됐습니다.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요. 아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어요. 저는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 작은 손이 저를 진짜 사람으로 만들어줬습니다. 이 작은 손이 저에게 진짜 행복을 가르쳐줬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를 변화시켜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도요. 진짜 부자는 마음이 부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진짜 부자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잘못된 판단을 하기도 하고 후회하는 선택을 하기도 하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을 수 있느냐입니다. 윤태성 회장은 67살의 나이에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어요. 무릎까지 꿇으며 용서를 구했죠. 진짜 용기는 실수하지 않는 게 아니라 실수를 바로잡는 겁니다. 진짜 지혜는 많이 아는 게 아니라 배울 줄 아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혼자보다는 함께할 때 더 아름답습니다. 할인이와 윤태성 회장 그리고 민재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며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모습
참 감동적이지 않나요? 이런 따뜻한 이야기들이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지길 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어떤 감동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까지 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